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향후 전망도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500 지수가 내년도에 4천을 넘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고요. 우리도 3천을 바라보는 전망이 심심찮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최근의 주가 상승의 힘은 이제 원래는 미국 대선하고 백신 얘기했었는데 미국 대선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재료가 상당히 좀 희석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백신의 영향, 이 영향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주가가 올라가는 산타랠리가 또 있고 이럴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신 개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뭐 백신이 거의 개발되긴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렇죠.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항체 효과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예. 계절적으로 딱 맞춰서 동시에 접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백신은 개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접종. 그렇죠. 한꺼번에 대량 생산돼서 한꺼번에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 지금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는 WH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독감이 돌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생산해서 이제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뭘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5월 달부터 해서 뭐 백신 임상 1상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빅테크가 못 가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갔던 경우가 있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은 패턴은 뭐냐면 그때 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사이에 주가의 괴리가 조금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고,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엇박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최근의 움직임 보면 내년부터는 경제가 진짜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그러면 이거는 경기는 내년에 확실히 턴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최근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매수가 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뭐 IT 하드웨어 그렇죠. 쪽으로 예, 예, 많이 예.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그다음에 친환경 때문에 이제 그 화학 쪽, 이 세 쪽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대형 빅테크가 있죠. 대형 예, 그렇죠. 빅테크는 사실 이 백신이나 경기 부양책보다는 다른 쪽에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런 좀 어두운 측면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으로 나스닥 포함해서 S&P 500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조금 서로 간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코스피 코스닥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사이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그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망 아무튼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CS에서 얘기로 내년도에 S&P 500이 4,050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져서 한 15%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15%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상무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글로벌 투자자들 일반적인 또는 뭐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나 연준은 일단은 경제를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을 하겠지. 이러다가 버블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걱정이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그건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백신이 굉장히 빨리 보급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굳이 대규모 부양책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쉽지는 예, 예. 않습니다. 그게 이 백신이 그 빨리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고 치면 주가가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네. 거기다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와 약세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양책, 달러와 약세, 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는 여기서 꽉 잡고 꽉 있고. 잡고 있고. 네, 요렇게 요 조합이거든요. 예, 요 그러니까 조합이면 모든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그런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 예, 예. 뭐 여기서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도록 할 거냐. 지금 이미 중국이 저렇게 치고 가고 있는데 이게 패권이라는 문제에서 보더라도 이 지금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치고 나가고 미국은 성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 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달러 약세.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고 뭐 이거는 이제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죠. 요 틀 안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주가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한 10% 이상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공화당이 상원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공화당은 이 부분에서 달러 약세하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가장 걸리는 부분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과연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가 아마 내년도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내년도에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여기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가 이번에 이제 뭐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봤다라고 예. 하는 거 우리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요거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빅테크가 이제 안 올라가 빅테크가 좀 주춤하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 교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게 IT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예. 빅테크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돼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가 치고 나가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대규모 뭐 저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예. 투자가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올해도 주가가 상승한 나라가 많은 경우가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대만. 나라들이거든요. 일본하고 대만은 또 특별하게 그렇죠. 사상 최고치 뭐 이 정도 예, 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그 올해 주가 상승한 나라가 뭐 미국 빼고 나면 아시아권에 다 몰려 있어요. 이 네 나라가 IT 하드웨어 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나라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IT 하드웨어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그 저도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었던 게, 사람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 넘어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나? 저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온 거는 우리가 박쥐의 서식지를 예, 없애고 뭐 했기 때문에 파괴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친환경으로 가면서 곧바로 나타났던 게 전기차로 갑니다. 내연기관차를 그렇죠.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이 전기는 어디서 나오지? 석탄 발전은 없애자. 이렇게 자동차는 전기차,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 없애자, 이렇게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테슬라 현상이 생겼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테슬라 현상하고 이 저기 친환경 에너지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지금 묶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는 데는 또 배터리나 이런 이제 화학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IT 하드웨어, 반도체를 포함한 IT 하드웨어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쪽 섹터가 상당히 좀 올해도 강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갑자기 또 예, 바뀔 예.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의 큰 방향이 그쪽으로 일단 향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뭐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조정을 하기도 했다가 하지만 큰 물은 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이게 향후는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당장에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가 하루에 16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명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그 경기 둔화를 막아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막아줄 거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오판이에요. 그건 오판. 오판입니다. 예.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예. 지금도 미국 주식시장에 다우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크게 아닙니다만 다우는 좀 폭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연준이 이제 올해 썼던 돈들이 그게 연준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출 나간 거거든요. 이 연준이 그렇죠. 독자적으로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연준법 13조 2항에 보면 이거는 재무부의 지시를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재무부한테 주고 재무부가 그 돈을 연준한테 맡기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걸로 올해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부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재무부가 돈이 없어서 이제 연준한테 그 올해 만기되는 거 끝내고 그걸로 끝내고 상환받아서 재무부한테 돈을 넘겨라라고 하니까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아니 이게 미국 경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거 뭐 만기 있습니다. 대출해 준 거니까 그 걷어서 재무부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딴 데 써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연준은 아니 그거 빼면 지금 미국 경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예. 식이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독자적으로 손실 보면서 자기가 뭐 떼어도 괜찮아라고 돈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국채는 그렇죠. 사실상 예, 예.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국채에 준하는 채권들. 근데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게 그걸 넘어선 건데 이거는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의회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물론 뭐 국채 사면서 현금 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돈을 풀었더니 그 돈 전부 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서 예. 그냥 묶여요. 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예,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정부만 쳐다보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연준이 뭐 할 거다라는 기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관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될 때까지 넘어서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지금 같은 일들이 있죠. 재무부가 돈 없다고 연준한테 야, 그 줬던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예.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준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뭐 아무튼 가격이 붙어 있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니까 알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도 올라가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 같은 데에서 보면 정크펀드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크펀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크펀드의 버블이 생겨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 상태거든요. 정크펀드 이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정크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용도가 안 좋은 그렇죠. 것들이죠. 예, 예.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 뭐 이렇게 개명도 네. 하고. 뭐. 그러니까 정크라고 하는 거 옛날식 표현이에요. 안만 네. 그래도 거기 고용돼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정크라고 이런 붙이기 좀 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언어를 예. 순화시켜서 고금리 상품, 예. 하이힐드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이힐드의 많은 회사들이 에너지 관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특히 뭐 미국에서는 그걸 미드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스를 갖고 이제
여기서 가스를 끌어올리면 저 발전소로 보내고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면서 천연가스 발전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예.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 저기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이동하도록 해야 되죠. 이 중간에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미드스트림이라고 하고 그게 상당히 이제 고 배당을 하는 뭐 지금 보면 배당 수익률 한 10% 나올 겁니다. 보통 한 6%씩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게 됐는데 이쪽이 급격하게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거든요. 근데 예.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뭐 이쪽은 다 이제 없앤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바이든 후보가 그 TV 토론, 2차 TV 토론할 때 말 실수를 했던 것 같고 이걸 곧바로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이 다시 좀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 정크본드 시장 전반이 좀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가격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뭐 이쪽에서 하이힐드 쪽에서 아직까지 버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버블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3분기서부터 보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65조입니다. 한 3달 전까지 50조 정도였었는데 65조로 늘어났으니 이 많은 유동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상무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 있습니까? 글쎄 돈이 그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 돈이 이제 위험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이 돈은 굉장히 안전 지향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기 뭐냐 IPO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곳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잠깐 짧은 수익을 얻고 나오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뭐 은행에 넣어놓는 뭐 그걸로 해서 이자 받는 걸 만드니까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으면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주식 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뭐 청약에서 그 뭐 IPO 청약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계속 나오는 이런 거를 주도하는 게 주로 이쪽 그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렇겠죠. 예, 주가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저기 전반적으로 좀 계속 붙고 하면 대형주 쪽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고 대형주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좀 뚜렷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라고 예.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데 기대감으로 그 올라가는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았죠.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고객예탁금이 10조 넘게 한 15조 뭐 이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에 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데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매도를 해줬는데요.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돈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따라 붙고 뭐 이러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주가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밑으로 후퇴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게 공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도 대형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내년도까지도 내년 일정한 시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형주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식이 전반적으로 비싸졌는데 제일 비싸진 게 작은 종목들이죠. 그렇죠. 개인 매수가 많았던 작은 종목들은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 대형주가 그 혜택을 입습니다. 예. 조그마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혜택을 좀 입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예. 사도 가격이 펑펑 튀어버리는. 잘 올라가니까 뭐. 예.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 사볼까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막 그 조그마한 돈들이 모여들면서 근데 대형주는 이게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그래도 유동성 혜택을 많이 받는데 내년을 보고 이제 뭐 우리가 11월, 12월이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 달이 아니고 내년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경기 부양책 당연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대형주가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갖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와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와 같이 움직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그 짧게 제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옛날과 달리 한국을 사는 게 아니고 특정 종목으로만 들어옵니다. 예. 옛날처럼 한국을 사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